AMD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했지만 일회성 이익 환입, 향후 공급 병목 등을 언급하며 시간에 급락 중입니다. 팔란티어가 호실적 이후 나홀로 상승에 그친 가운데 엔스로픽의 새 도구 공개에 소프트웨어주의 AI발 잔혹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통공룡 월마트가 기술주로 성공적 변신을 펼치며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2월에 두 번째 거래일을 보냈는데요. 기술주들이 강하게 흔들리며 또 한 번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4%, S&P 500 0.8% 밀렸습니다. 비록 지수는 모두 밀렸지만 상승 종목의 비율은 46%로 절반에 가까웠는데요. 기술주에서 가치주나 방어주로의 뚜렷한 순환매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나스닥 조정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AI로 인한 소프트웨어 대체 우려감이었죠. 엔스로픽이 새로운 AI 자동화 툴을 공개하자 사스 업체들의 기존 사업을 대체할 거란 우려가 부상한 겁니다. 엔스로픽이 최근 공개한 플러그인 클로드 코워크는 법률과 영업, 마케팅, 데이터 분석 업무를 자동화시켜줍니다. 기존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던 전문 서비스 영역을 빠르게 잠식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그동안은 엔스로픽이 법률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API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AI 기업 엔스로픽이 자사의 플랫폼에 법률 및 데이터 분석 툴을 직접 탑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엔스로픽 플러그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유럽과 미국의 주요 법률 및 데이터 분석 업체들의 주가는 일제히 내렸습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톰슨 로이터, 법률 데이터베이스인 웨스트로를 보유하고 있죠. 15%대 급락했고요. 정보 서비스와 대체 자산 운용사 등 광범위한 분야로까지 투매가 확산하며 가트너와 S&P 글로벌, 인튜이트, 팩트셋 등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투자 노트를 통해 톰슨 로이터의 법률 부문 성장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 분석했습니다. 지금의 소프트웨어 급락, 과연 과장된 반응일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데요. 결국 인간의 업무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살아남을 기업과 그렇지 못할 기업들 간의 옥석 가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투매는 소프트웨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의 서비스가 AI로 대체된다면 결국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감소하지 않겠냐는 추측 속 반도체와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까지 함께 밀렸죠. 내일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미나이라는 강력한 툴을 통해 AI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 속 1,114억 달러의 매출액, 2.65달러의 EPS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수가 장중 저점을 찍고 그나마 낙폭을 만회했던 계기, 미 하원의 대규모 지출 법안 통과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지며 부분 셧다운은 종료됐는데요. 다만 국토안보부 예산에 대한 2주간의 임시 조처만이 포함돼 있기에 2주 후 셧다운 리스크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은 가격이 다시 뛰었습니다. 다만 과도한 투기적 포지션과 레버리지 거래에 노출돼 있어 당분간 고변동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는 만큼 유의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오픈 AI와의 관계 이상설을 부인하며 투자 계획이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밝혔습니다. 마감 후에는 엔비디아의 200억 달러 투자 거래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기술주의 조정 가운데 전일 강력한 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와 테라다인만큼은 급등했습니다. 로봇 관련주이자 반도체 테스트 관련주이기도 한 테라다인, AI로 인한 수요 급증을 확실히 증명해낸 실적이었는데요. 지난 6개월간 주가는 2배가량 급등한 가운데 오늘도 13%대 뛰어오르며 시가총액 440억 달러를 뚫어냈습니다. 최근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온 월마트가 간밤 시가총액 1조 클럽 멤버가 됐습니다. 1조 클럽의 11번째 구성원이기도 한데 기술주가 주로 도배 중인 시총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유의미합니다. 얼마 전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을 통해 아마존과 같은 소매 유통 기술주가 되겠다는 목표를 드러낸 바 있는데 고마진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한편 AI 접목을 통해 광고 매출 및 이익을 빠르게 확대 중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단순한 마트 체인으로 볼 수가 없겠죠.
비만 치료제 투톱 나란히 급락했습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 ADR은 14.6%까지 낙폭을 벌렸는데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에서 13% 감소할 거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영향입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의 핵심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올해 일부 국가에서 특허가 만료되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 먹는 위고비와 차세대 주사제인 카그리세마가 이러한 흐름을 돌릴 수 있을지 주시해봐야겠습니다. 페이팔은 매출이 기대를 밑돈 데다 핵심 지표인 브랜드 결제액 증가율이 1%에 그치는 등 주력 사업 부진, CEO 교체 등의 여파로 20% 밀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입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지니가 공개되며 얼마 전 급락했던 비디오 게임 제작사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올해 순 예약 전망치를 최대 67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5%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저전력 무선통신 칩에 특화된 팹리스 반도체 업체 실리콘랩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인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30% 이상 폭등 중에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나쁘지 않은 숫자. 그러나 시장의 눈높이는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111%나 오른 만큼 시장은 고품질 어닝을 보여주길 기대했던 거죠. AMD의 표면적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 확실한 2등 포지션을 굳히고 있기도 하죠. 이번 분기 AMD의 매출은 102억 7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34% 늘었고요. EPS도 1.53달러, 40% 늘어난 데다 예상치도 뛰어넘었죠. 영업이익도 28억 5천만 달러, 매출 총이익률은 57%에 이중 데이터 센터 매출만 54억 달러로 AI 칩 분야의 본격 램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품을 조금 걷어낼 필요가 있죠. 이번 분기 이익에는 충당금 환입이 상당 부분 반영됐는데요. 중국에 팔지 못했던 칩 수출길이 다시 열리면서 비용으로 잡아두었던 것이 이번 분기 이익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럼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에서 4억 3천만 달러를 배제했을 땐 오히려 시장의 기대보다 부진한 실적이었다는 거고요. 기존의 미중 갈등 변수 영향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순수한 AI 성장폭이 생각보다 폭발적이지 않다는 의구심을 남기게 됐습니다. 가이던스도 생각보다 아쉽다는 평가죠. AMD는 다음 분기 98억 달러, 55%의 매출 총이익률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98억 달러의 다음 분기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32% 성장을 의미하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5% 하락하는 셈이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전분기 대비 2%포인트 감소. 단가가 높은 AI 칩 비중이 늘어나면 마진이 좋아져야 하지만 오히려 전 분기 대비 마진 하락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거나 생산 비용 증가를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더 깐깐해진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미달한 AMD의 실적. 그렇다 보니 어닝콜에선 AMD가 보유한 AI 사업의 미래 가치에 집중했는데요. 내년 AI 사업 매출 규모를 200억 달러로 확장하고 오픈 AI와의 동맹을 강조했죠. AI 사업은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매년 60% 이상 고성장을 자신했습니다. 또한 오픈 AI와 6기가와트 규모 인스팅트 GPU 공급을 언급하며 단순한 납품을 넘어 전략적 관계임을 강조했는데 이 내용은 시장에서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객사와 추가 용량 계약을 밝혔다면 놀라웠겠죠. 내년 출시될 차세대 칩 로드맵도 구체화했는데요. MI500 시리즈에는 최첨단 2나노 공정과 HBM4를 탑재해 엔비디아와의 기술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 운영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42% 급증한 비용의 습격, 플레이스테이션 등에 들어가는 세미 커스텀 부문의 불가피한 매출 감소, 무엇보다 경영진이 하반기 대규모 생산 확대 시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 건 치명적이었는데요. 수요가 있어도 만들지 못해 못 파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는 인텔의 실적 발표를 아른거리게 합니다. 결국 어닝콜 이후에도 반전 없이 낙폭을 더 확대 중이고요. 공급 병목 언급은 엔비디아, 마이크론, 샌디스크의 장비주까지 반도체 종목들의 시간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MD는 높아진 주가만큼의 숫자를 보여주지 못해 시간의 급락 중이지만 실적 발표로 새로운 기대감에 주가가 들썩이는 기업들도 있겠죠. 시간에 급등하고 있는 세 종목의 실적 핵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루멘텀. 매출 6억 6,600만 달러, EPS 1.67달러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투자자에게 전했습니다. 예상치는 7억 6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매출 가이던스 하단이 7억 8천만 달러, 상단은 8억 3천만 달러로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죠. 시간외 주가는 한때 13%까지 올랐다가 7시 50분 현재 9%가량의 상승폭을 기록 중입니다. 매출의 65% 성장세도 훌륭하지만 영업이익률 25.2%로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더 크게 성장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렸고요.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은 지난해보다 85%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일시적 호황이 아닌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것을 숫자로 말해준 셈이죠. 미래 고성장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은 엔비디아로부터 나옵니다. 루멘텀의 주가 상승 동력은 기존엔 구글 TPU향 광회선 스위치 OCS였는데요. 구글을 포함한 고객사의 폭발적 수요로 수주 잔고만 4억 달러를 넘겼죠.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루멘텀은 2027년 상반기 납품을 목표로 수억 달러 규모 공동 패키징 광학, CPU 신규 주문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선 이를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스위치에 들어가는 물량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루멘텀이 단순 부품 공급사에서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 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126억 8천만 달러의 매출, 0.69달러의 EPS로 전망치를 큰 폭 상회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예상치 102억 달러를 상회하는 최소 123억 달러를 발표했는데요. AI 서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함을 입증하고 연간 매출 전망을 400억 달러로 상향한 자신감이 시간외 주가를 5%대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6%대 낮은 마진율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페이즈 에너지를 살펴볼 텐데요. 핵심은 최악은 지났다는 겁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0.71달러 EPS로 예상치를 65% 상회했고요. 이는 비용 통제와 재고 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면서 시간외 주가는 20%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도 이제 정말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건지 지켜보시죠. CPU 반도체의 제왕, 무어의 법칙 수호자, 한때 인텔을 수식했던 과거의 영광들입니다. 지난 1년 새 주가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며 부활 내러티브가 살아나고 있지만 최근 실적 발표에서 비용과 공급 부족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 매물이 대거 출회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인텔은 부활의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1980년대 일본 기업에 밀려 D램 사업을 접었던 인텔이 무려 40년 만에 메모리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사이메모리와 손을 잡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에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 이름하여 ZAM, Z-앵글 메모리입니다. ZAM의 타겟은 다름 아닌 HBM인데요. HBM 대비 용량은 2배에서 3배가량 늘리면서도 전력 소비는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용량과 광대역, 저전력이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차세대 메모리 본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메모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ZAM은 칩을 수직으로 높게 쌓아 올리는 방식의 기존 메모리 공식을 탈피해 사선이나 입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Z-앵글을 도입해 이동 경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미국 에너지부가 지원하는 차세대 반도체 기반 기술 지원, AMT까지 더해져 국가적 지원까지 등에 업게 됐죠. 그렇다면 인텔의 도전은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현재 HBM이 주도하는 데이터 센터 시장의 관건은 발열과 전력 비용입니다. 만일 인텔의 계획이 성공만 한다면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에 부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 인텔과 사이메모리는 내년 ZAM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 2029년에서 2030년 사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프탄 인텔 CEO는
최소 2028년까지 전 세계적인 메모리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로 지금이 시장 진입의 적기임을 시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쟁사들도 그저 손 놓고 있지만은 않겠죠. 2029년이면 HBM 주도권을 쥐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차세대 규격을 내놓을 시점입니다. 현재도 낮은 수율로 고생하고 있는 인텔이 기술 격차를 단숨에 따라잡고 양산 수율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40년 만에 돌아온 반도체 제왕의 귀환, 메모리 코리아의 위상을 위협할지, 새 기술 경제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해 보시죠. WTI 원유 선물이 1.7% 오른 63.2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1,446원대, 금과 은은 급락을 딛고 급반등해 각각 6%, 10%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입니다.